사회적 참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26일 목포신항 세월호가 있는 현장에서 세월호 조타장치 실정시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선도입 때 제기되었던 그 이제 타기 펌프 2대를 동시에 켜고 간 상황에서 조타를 5도 내지 10도만 한 경우에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발생하더라도 실제로는 전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실험으로는 이제 검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도입 때 그 보고서에서 나와 있던 그 시나리오는 이제 기각이 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있더라도 세월호가 선회한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월호가 선회했는지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세월호가 선회해서 넘어간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던져야 할 질문이 생겼습니다. 질문을 던지거나 또는 질문의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도 있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도 있습니다. 세월호가 선회해서 넘어간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월호가 오전 8시 48분 36초경에서 50분경 사이에 왜 선회하게 되었는가입니다. 그동안 계속 가져왔던 질문과 생각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위 영상은 세월호가 사고 당일 명골수도로 진입한 후 오전 8시 48분 36초경에서 50분경 사이에 세월호가 U자 모양을 그리며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진도 VTS 관제센터에서 나온 영상입니다. 세월호 AIS 위치 정보는 사고 당시의 세월호의 위치, 즉 위도 경도, 세월호의 속력, 세월호의 선수 방향, 즉 뱃머리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 하나하나를 이으면 세월호가 움직인 궤적이 됩니다. 세월호 AIS 위치 정보는 세월호가 선회한 이유를 밝히는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세월호 AIS 위치 정보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고등법원은 세월호 선언재판에서 세월호 AIS 위치 정보를 판결문에 인용했습니다. 사고 당일 8시 48분 38초에서 8시 50분 57초까지 세월호는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일 8시 48분 38초에서 8시 50분 57초까지 세월호 AIS 위치 정보로부터 세월호는 오른쪽으로 선회했고 선회하면서 속력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세월호 AIS 위치 정보의 기초에서 타가 돌아갔고 타가 돌아간 타각의 크기는 알 수 없지만 타를 오른쪽, 즉 스타보드로 35도만큼 돌린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 AIS 위치 정보 3번 위치에서 12번까지의 세월호 움직임, 즉 세월호 궤적이 세월호 최초 선회 시험에서 오른쪽 35도로 타를 사용했을 때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생기는 질문은 8시 48분 38초에서 8시 49분 13초 사이에 왜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선회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첫째, 세월호의 선회 방향을 결정하는 타의 움직임입니다. 타가 오른쪽 스타보드로 돌아갔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외부의 힘으로 세월호를 선회시켰을 가능성입니다. 타가 오른쪽으로, 즉 스타보드로 돌아갈 가능성은 다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월호 조타수가 탈을 돌렸을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탈을 작동시키는 조타장치의 결함으로 조타수의 의도와 상관없이 타가 임의로 돌아갔을 가능성입니다. 네덜란드 마린해양연구소가 수행한 자유항주 모형 시험에서 300회 이상 세월호 움직임을 살펴보았으나 왼쪽 엔진을 돌리고 오른쪽 엔진을 끄는 조건에서는 세월호가 선회하지 않았습니다. 엔진만으로 세월호를 선회시킬 가능성을 낮게 보아 배제되었습니다. 세월호 인양 후 화물로 실렸던 차량에서 블랙박스가 총 26대 나왔고, 그 중에서 C갑판과 트윈 간판에서 나온 차량 블랙박스 7대가 복원되었습니다. 영상의 화면 시간이 모두 동기화되었습니다. 세월호에서 나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세월호의 내부 움직임입니다. 8시 49분 40초쯤 차량들이 한쪽으로 일제히 쏠리면서 세월호는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1분여 전, 언뜻 보기엔 미동조차 없어 보이지만 영상 재생 속도를 높여봤더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모습이 확인합니다. 이때가 8시 48분 51초. 영상의 기울기 변화를 정밀 분석해봤습니다. 미세하게 기울던 배가 잠시 그 상태를 유지하더니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왼쪽으로 쏠립니다. 세월호는 침몰 직전 이미 50여 초 동안 기울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운항이었다면 배가 기울었다 해도 금세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세월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위 영상에서 중요한 정보는 8시 48분 51초부터 세월호가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라는 분석 내용입니다. 세월호가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세월호가 선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오는 질문은 8시 48분 51초부터 세월호가 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마린해양연구소는 세월호의 복원성, 세월호의 속도, 타의 각도, 화물 이동 등 주요 조건을 다양하게 결합하여 세월호의 움직임을 검증하기 위해서 모형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세월호 실제 크기를 25배로 축소한 모형으로 300회 이상 움직이는 궤적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Why we are focusing on this one? So rudder angle, cargo movement, and the fin stabilizers, because these have the largest impact on the heel angle of the ship. 선회 없이는 기울기도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세월호가 크게 기울었다는 것은 세월호가 크게 선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2018년 2월 5일에서 6일까지 세월호 조타장치 개방 검사를 했습니다. 개방 검사 결과 2개의 유압 시스템 중 2번 유압 시스템, 즉 왼쪽 유압 시스템인 포트 측에서 유압의 방향을 제어하는 파일럿 밸브 스풀이 중립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세월호 조타장치의 작동 원리를 도면으로 표시하는 유압 회로 도면을 보겠습니다. 유압 펌프가 2개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1번 유압 시스템이고 스타보드 측이라고 합니다. 왼쪽에는 2번 유압 시스템이고 포터 측이라고 합니다. 방향 제어 밸브로 파일럿 밸브와 메인 밸브가 있습니다. 파일럿 밸브 스풀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메인 밸브 스풀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스풀이 중립에 있지 않으면 유압이 실린더로 공급이 되고 공급된 유량만큼 다시 유압 펌프로 돌아옵니다. 참고로 탈을 오른쪽으로 작동시킬 때 유량이 들어가는 색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빠져나오는 유량색은 빨강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탈을 왼쪽으로 작동시킬 때는 들어가는 유량색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빠져나오는 유량색은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2번 펌프가 작동할 때 2번 유압 시스템 회로 도면을 보겠습니다.
파일럿 밸브 스풀이 움직이면 메인 밸브 스풀이 움직여 유량이 실린더에 공급되어 타가 움직입니다. 목표만큼의 타가 움직이면 파일럿 밸브 스풀이 중립으로 오고 메인 밸브 스풀도 중립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회로 도면 움직임과 실제 스풀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파일럿 밸브 스풀이 움직이고 메인 밸브 스풀이 움직입니다. 중립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스풀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개방 검사의 결과입니다. 고착으로 파일럿 밸브 스풀이 중립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포트 척 철심이 눌려있는 현상은 파일럿 밸브 스풀이 중립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번 유압 시스템 스타보드 척 파일럿 밸브 푸시로드는 중립의 상태라서 양쪽이 9mm, 9mm로 같습니다. 이번 유압 시스템 포트 척은 중립이 아니라서 12mm와 6mm로 차이가 있습니다. 분해 과정에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상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코일 철심이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사고 당일 8시 48분 38초에서 8시 50분 57초 사이에 세월호 3등 항해사 박한결이 어떻게 조타 명령을 내렸고 조타수 조준기가 어떻게 조타 명령을 수행했는지는 진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술은 기억의 한계에다가 수사기관이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한결과 조준기 진술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8시 48분 38초에서 8시 50분 57초 사이에 세월호 조타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박한결의 최초 자술서입니다. 스스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초 사고사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타가 안 접혔다는 진술과 141도에서 142도에서 145도로 변침하려는 순간에 배가 기우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진술입니다. 조준기가 타라고 말할 때 갑자기 기울었다는 진술입니다. 타기 알람이 울려서 껐고 타기 고장을 시사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악을 지르며 아저씨 포트라고 했다는 진술은 배가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돌아가자 타를 왼쪽으로 쓰라는 조타 명령을 시사하는 진술입니다. 각도를 말하는 조타법과 코스를 말하는 조타법을 진술했습니다. 미리미리 조금씩 변침하라는 교육을 받았다는 진술입니다. 박한결과 대질조사에서 조준기는 오른쪽 5도로 잡았다가 0도로 3, 4에 반복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세월호 선수 방향이 140도인 것으로 보고 145도 조타 명령을 했고 직후 심하게 기울면서 우회전했다는 진술입니다. 세월호가 기운 직후에 조준기가 한 손으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는 진술입니다.
조준기도 같은 진술을 하고 세월호가 기운 직후에 조타실로 온 다른 선원들도 조준기 모습에 대해서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조준기가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선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운 후에도 계속 탈을 왼쪽으로 작동시키려 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타기 알람이 계속 울렸는데 타기 알람을 끄려다 2번 유압 펌프 정지 버튼을 눌렸다는 진술이어서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이 진술을 두고 선체조사위원회 조사관 사이에 많은 토론을 했고 그 해석이 매우 달랐습니다. 도수지시법은 타의 각도를 얼마로 쓸 것인지 조타수가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 당시에 우연으로 타를 얼마나 썼는지는 조타수 조준기만이 안다는 뜻입니다. 조준기는 135도에서 140도로 갈 때 우현 5도로 하였다가 밑집 0도로 하면서 이를 3, 4회 반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한결은 도수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조타 명령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 타기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타기 알람이 울려서 껐다는 앞선 진술과 충돌하는 진술이어서 구체적인 의미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운 후에 타기 알람이 울려서 껐었던 것은 박한결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 즉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급하게 돌아가면서 기울 때 타기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는 진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가 급하게 돌아가면서 기운 직후에 모든 알람이 울렸고 그때 모든 알람을 껐다는 박한결의 진술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알람이 울릴 때 타기 알람도 포함되는지 추론 또는 해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가 기운 후 전부 알람을 껐고 나중에 타기 알람이 울려서 껐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월호가 기운 후에 타기 알람이 울려 타기 알람을 껐다는 진술이 있고 사고 전에도 조타기 고장이 있었고 그때 타기 알람이 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타기 알람과 관련해서 박한결은 타기 고장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전에도 타기 알람이 울렸고 껐다가 켜면 다시 타기가 작동했다는 진술이고 조준기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조타장치의 결함을 시사하는 것이고 조타장치에 관해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박한결은 도수법으로 조타 명령을 했고 140도, 145도 조타 명령을 내렸다. 140도에서 145도 조타 명령을 했는데 직후에 배가 기울며 오는 쪽으로 선회했다. 조타 명령 직후에 조준기가 조타기 고장을 시사하는 말을 했다. 세월호가 우선회하자 우선회를 막으려고 탈을 왼쪽으로 쓰라고 포트 조타 명령을 내렸다. 기운 직후에 타기 알람을 끄고 빨간색 펌프 정지 버튼도 눌렀다. 기운 직후에 조준기는 한 손으로 조타 핸들을 잡고 있었다라는 진술을 종합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조타수 조준기는 2014년 4월 17일 해양심판원에서 먼저 진술을 했습니다. 초기 진술이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140도 이후 우회도해서 자연 5도로 타각을 주었는데 계속 우회도했다는 진술입니다. 조타기가 계속 우회도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것은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돌아간 이유가 조타기가 계속 오른쪽으로 돌아간 것을 염두에 두고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타기가 의도한 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우현 전타한 것과 같이 배가 우회도했다는 진술입니다. 좌연 3도, 5도, 15도 돌렸는데 우현으로 돌아갔다는 진술입니다. 기훈 후 타기를 붙잡고 있었다는 진술인데 배를 바로 잡으려 탈을 자연으로 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우현 5도 잡고 밑집 잡고 했다는 진술입니다. 141도, 142도, 143도 계속 넘어갔다는 진술입니다. 우현 5도 잡고 밑집 잡고 3, 4에 반복했다는 진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탈을 쓰고 타의 효과가 나타나면 배의 선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탈을 중립으로 하면서 이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조종기도 사고 이전에 조타기가 고장나고 알람이 울린 적이 있었다는 진술입니다. 145도로 넘어가자 자연 5도로 섰다는 진술입니다. 기운 직후 한 손으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는 진술입니다. 박한결은 코스 명령, 즉 도수 지시법으로 조타 명령한다는 진술입니다. 마지막 자연 15도로 계속 잡고 있었다는 진술입니다. 기운 직후 오른손으로 조타 핸들을 잡고 있었다는 진술입니다. 조종기의 진술은 탈을 자연으로 돌리는 신호가 계속 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만약 1번 유압 시스템에 1번 유압 펌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탈을 자연으로 돌아가게 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014년 1월 조타기 움직이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조종기는 1기 특조위 청문회에서도 조타기 고장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타기 알람이 울리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주 들었습니까? 아니면 몇 번의 경험만 있는 겁니까? 한 번 들은 적이 있고 다른 당직자가 근무 쓸 때 그런 적이 있다는 소리를 한 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 본인이 들었다 하더라도 들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운항 중에 갑자기 그 파도가 치는 상태에서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꺼졌습니까? 타기가 꺼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타기가 꺼졌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까? 혹시 그 타기가 꺼진 상태일 때 누구한테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그 옆에 현항회사라고 지금은 다른 회사로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같이 근무 쓰다가 조치를 빨리 취해가지고 다시 살렸습니다. 천명한 증인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어떤 거에 이상이 온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걸 짐작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하신 중에, 타가 실질적으로 안 움직인 건지, 알람만 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진기 증인께서 얘기 좀 해보시죠. 알람만 온 게 아니라 알람이 오고, 타기가, 그러면 참사 당일날 이전에도 타가 안 먹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천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제주 거의
중간 지점에서 다른 날입니까? 다른 날 그런 경험이 언제쯤이었습니까, 그때가? 대략 월로만 쳐도. 있어요. 1월인가 2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 항해사 하시는 분이 굳이 보고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작게 해프닝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항해하다가 중간에 타가 안 먹었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또 반복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하라고 하거나 또는 항해사가 보고하겠다고 하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조치만 하고 끝났습니까? 현항해사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4년 2월 조타기 수리한 후에도 조타기가 꺼졌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조준기의 진술을 종합하면 140도로 가기 위해 우연 5도, 밑집 0도로 3, 4회 반복했다. 140도, 141도, 143도로 넘어갈 때 자연 3도를 썼고 145도 계속 넘어가서 자연 5도, 자연 15도로 썼다. 세월호는 계속 우연으로 돌아갔다. 기운 직후 오른손으로 조타 핸들을 계속 잡고 있었고 2014년도 1월에도 조타기가 말을 듣지 않는 경험을 했다는 진술입니다. 검찰은 진도 VTS 레이더 영상과 AIS 위치 정보를 분석해서 세월호 최초 건조 당시 우현 35도 선의 궤적과 AIS 선의 궤적이 유사하므로 조타수가 임의로 15도 이상 돌렸다고 보았습니다. 조준기는 처음에 세월호가 급하게 오는 쪽으로 선회하자 자연으로 15도까지 썼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레이더 영상과 AIS 위치 정보 자료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오는 쪽으로 선회했는지를 추궁하자 조준기는 그럼 우연타를 썼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주지방법원은 조준기 진술보다 레이더 영상과 AIS 위치 정보의 증거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세월호가 135도에서 140도 사이, 즉 시간 기준으로 8시 48분경에서 49분경 사이에 조타수 조준기가 임의로 15도 이상의 타각을 40초 동안 유지하는 것과 대등한 정도의 대각도 타각을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강주고등법원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이 있는 경우에 타가 임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찍은 영상에서 나타나는 세월호 조타장치 타의 각도는 자연 8도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월호 조타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전력입니다. 유압 펌프를 전력으로 구동시켜야 하고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기 신호를 줘야 합니다. 전력은 발전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세월호 사고 후 발전기가 언제 멈추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추 전원이 9시 21분 45초경 멈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전원이 9시 21분 45초경 멈추었다는 사실은 이 시점까지 조타장치의
작동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정보들은 객관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제로 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선박을 선회하게 하는 핵심 장치는 타입니다. 타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을 스타보드라고 합니다. 오른쪽 스타보드로 돌리면 선박이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타를 왼쪽으로 돌리는 것을 포트라고 합니다. 왼쪽 포트로 돌리면 선박이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선박을 항구에 정박할 때 왼쪽으로 정박했던 오랜 관행 때문에 왼쪽을 가리킬 때 포트라고 하고, 갑판에서 북두칠성, 배를 보고 방향을 오른쪽으로 잡았다라고 해서 스타보드라고, 조타수는 스티어링 기어로 타의 방향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선박의 방향을 조정하는 전체 흐름을 조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티어링 기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조타실의 조타 핸들, 조타 장치, 실린더에 의하여 타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유압 펌프 한 대가 작동될 때 램 실린더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타각 지시기 모습도 보입니다. 유압 펌프 2대가 작동될 때 램 실린더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타각 지시기도 왼쪽으로 움직여 수치를 표시합니다. 조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타각 지시기도 오른쪽으로 움직여 수치를 표시합니다. 타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타가 자연 35도에서 우연 35도까지 가는데 30초 걸리고 자연 35도에서 우연 30도까지 가는데 28초 걸린다는 뜻입니다. 펌프를 두 대 작동할 때는 더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타를 왼쪽 포트로 돌리면 선박이 왼쪽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입니다. Flows around the hull-rudder combination. It flows evenly, and this means there's no turning force generated, so the hull should move in a straight line. If we now turn the rudder to port, we can see the effect it has on the flow of water. This board-type rudder has now directed the water in a different direction. The water has been directed at an angle away from the boat. The extra water increases the pressure exerted on this side, and decreases the pressure on this side. This pressure difference pushes the stern in this direction, inducing the desired turn to port. As the speed of the water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the rudder also increases. This is why your rudder appears more sensitive at higher speeds. Again, when the rudder is amidships, there's no deflection in water flow, so the boat remains in a straight line. If we turn the rudder, again the water is going to be deflected off to one side. This time, however, the shape of the rudder forces the water to run over a curved path. The water on this side now has to flow faster to flow around the rudder. The water on the other side, conversely, has to flow slightly slower. This speed variation adds to the pressure difference generated by deflection alone that we saw before. This side is actually higher pressure than it was for the flat rudder. Likewise, this side is even lower pressure than it was before. All this means that for a given speed of water, the curved aerofoil-shaped rudder will turn a boat more efficiently than a flat rudder. What if we modify the shape further? Give a kick ahead, you're going to get the same turning effect while minimizing the build-up of speed. Acts. 타를 오른쪽 스타보드로 돌리면 선박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입니다. This moment is not large enough to turn the ship to the required heading angle. But all a designer has to do is make sure that the rudder movement is enough to introduce a slight drift angle into the ship's movement. The ship with the drift angle is now moving along the initial direction. The resultant moment is toward the starboard direction, making the ship to turn starboard. What happens after this is what makes the ship turn. To understand the mystery behind the turning
항해 중에 항로를 바꿀 때는 탈을 오른쪽 스타보드로 돌렸다가 배가 선회하는 타의 효과가 발생하면 탈을 반대 방향, 즉 탈을 왼쪽 포트로 돌려 배의 선회로 가속되는 힘을 잡아줍니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서 목표 항로를 잡습니다. 목표 항로에 도달하면 탈을 중립에 둡니다. 탈을 오른쪽 스타보드 35도로 돌려 타가 고정되면 타가 항력과 양력을 받는데 결국 벡터 방향으로 작용하는 지갑력에 의하여 배꼬리가 왼쪽으로 밀리고 뱃머리는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이론적 설명입니다. 유압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잘 설명해주는 영상을 소개합니다. 설명에 필요한 중요 부분은 추가하겠습니다. 유압 발생부, 유압 제어부, 유압 구동부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압 발생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발생부에는 오일 탱크, 전기 모터, 유압 펌프가 있습니다. 오일 탱크는 유압유를 저장해주는 저장 탱크인데요. 저장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방열 작용을 통해 고온의 유압유를 냉각시켜주고 순환하면서 발생한 기포나 이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 모터는 유압 펌프를 작동할 때 필요한 장치입니다. 유압 펌프와 연결되어 있어서 펌프의 기계적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유압 펌프는 전기 모터에 의해서 공급되는 기계 에너지를 유압유를 통해 유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펌프 입구부에서는 작은 진공이 생성되어 오일 탱크로부터 유압유를 빨아들이고요. 내부 부품의 회전 운동을 이용해서 고압유를 생성합니다. 다음은 유압 제어부입니다. 유압 제어부는 유압 발생부에서 만들어진 고압유가 액추에이터에 들어가기 전에 흐름 방향, 속도, 압력 등을 제어하는 구간입니다. 압력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가 있는데요. 압력 제어 밸브는 펌프에서 생성된 유체의 압력을 설정한 값으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향 제어 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조절해서 액추에이터의 작동 방향을 전환하고요. 유량 제어 밸브는 액추에이터에 공급되는 유량을 조절하여 액추에이터의 작동 속도를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압 구동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압 구동부는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압유를 통해서 실제로 일을 하는 구간이죠. 유압 실린더, 유압 모터와 같은 구동기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압 실린더는 직선 왕복 운동을 통해서 물건을 밀고 당기거나 이동시키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이렇게 유압 시스템의 구성 장치들을 쭉 알아보았는데요. 유압 펌프는 전기 모터에 의해서 공급되는 기계 에너지를 유압유를 통해 유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펌프 입구부에서는 작은 진공이 생성되어 오일 탱크로부터 유압유를 빨아들이고요. 내부 부품의 회전 운동을 이용해서 고압유를 생성합니다. 세월호 유압 안전장치에 세팅된 압력은 24.7MPa입니다. 세팅된 압력이 24.7MPa이라는 뜻은 유압 시스템에서 유압이 흘러가는 곳에서 유압이 24.7MPa로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방향 제어 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조절해서 액추에이터의 작동 방향을 전환하고요. 조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파일럿 밸브 코일에 전기 신호가 가고 스프를 밀어주면 유압이 메인 밸브로 전달되고 메인 밸브가 열려 유압을 실린더로 전달합니다. 타는 실린더의 왕복 운동에 따라 움직입니다. 세월호 조타 시스템에서
실린더는 램 실린더이고 실린더는 2개 실린더가 있습니다. 유압 회로도면을 통해 타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2번 펌프가 작동하고 2번 유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타수가 오른쪽 스타보드 35도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조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파일럿 밸브 솔레노이드 코일 B측에 전기 신호가 갑니다. 불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작은 유료가 열려 메인 밸브 오른쪽으로 유압이 작동하고 메인 밸브의 스프를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유압 통로가 열려 유압이 실린더로 공급됩니다. 실린더는 오른쪽으로 작동합니다. 타는 오른쪽으로 35도까지 돌아갑니다. 목표 타각까지 가면 전기 신호가 끊어져 파일럿 밸브 스풀이 중립으로 돌아오고 메인 밸브 스풀도 중립으로 돌아옵니다. 조타수가 오른쪽으로 조타 핸들을 돌리면 파일럿 밸브 솔레노이드 B측에 동시에 전기 신호가 갑니다. 동시에 스풀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동시에 메인 밸브 오른쪽으로 유압이 작동하고 동시에 메인 밸브 스풀을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유압 통로가 열려 유압이 동시에 실린더로 공급됩니다. 실린더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타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목표 타각까지 가면 전기 신호가 끊어져 파일럿 밸브 스풀이 중립으로 돌아오고 메인 밸브 스풀도 중립으로 돌아옵니다. 조타수가 왼쪽으로 조타 핸들을 돌리면 파일럿 밸브 솔레노이드 A측에 전기 신호가 갑니다. 다음에 스풀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작은 유료가 열려 메인 밸브 왼쪽으로 유압이 작동하고 메인 밸브의 스풀을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유압 통로가 열려 유압이 실린더로 공급됩니다. 실린더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타는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목표 타각까지 가면 전기 신호가 끊어져 파일럿 밸브 스풀이 중립으로 돌아오고 메인 밸브 스풀도 중립으로 돌아옵니다. 조타수가 왼쪽으로 조타 핸들을 돌리면 파일럿 밸브 솔레노이드 A측에 동시에 전기 신호가 갑니다. 파일럿 밸브 스풀이 동시에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작은 유로가 열려 동시에 메인 밸브 왼쪽으로 유압이 작동하고 동시에 메인 밸브의 스풀을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유압 통로가 열려 유압이 동시에 실린더로 공급됩니다. 실린더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타는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목표 타각까지 가면 전기 신호가 끊어져 파일럿 밸브 스풀이 중립으로 돌아오고 메인 밸브 스풀도 중립으로 돌아옵니다. 타가 고정되고 배가 선회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앞서 유압 시스템에서 유량이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린더로 들어가는 유량과 빠져나오는 유량은 기본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방향 제어 밸브의 방향이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실린더로 들어가는 유량과 빠져나오는 유량이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2번 유압 펌프가 작동하고 오른쪽 스타보드 10도, 35도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타를 오른쪽 스타보드 10도, 35도로 이동시키기 위해 왼쪽으로 들어간 유량만큼 오른쪽으로 유량이 빠져나왔고 목표로 하는 타의 각도에 왔기 때문에 전기 신호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파일럿 밸브 스풀이 중립으로 돌아옵니다. 메인 밸브도 중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유량 공급도 멈추고 빠져나오는 유량도 멈춥니다. 실린더와 유압
통로가는 하나의 갇힌 공간이 됩니다. 파스칼 법칙에 따라 세팅 압력인 24.7메가파스칼로 유지됩니다. 24.7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수 저항에도 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타에 작용하는 지압력에 의하여 배의 꼬리 부분은 왼쪽으로 밀리고 배의 머리는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1번, 2번 유압 펌프가 가동되어 유압이 계속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오른쪽 스타보드 10도, 35도로 작동시키고 있는 와중에는 파일럿 밸브 스풀과 메인 밸브 스풀이 열려 유량이 계속 실린더로 공급됩니다. 계속 공급되는 유량과 빠져나가는 유량은 같습니다. 유체역학에서 베르누이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법칙에 의하여 실린더와 유료 간에서는 세팅 압력인 24.7메가파스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24.7메가파스칼 이상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실린더를 미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실린더는 계속하여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하고 타는 오른쪽으로 목표 타각까지 가게 됩니다. 운항 중인 배에서 타가 35도까지 가는 이유는 해수 저항이 작용해도 타에 작용하는 24.7메가파스칼 이상의 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압 시스템에서 유압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해수 저항으로 반대 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타가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으로 파일럿 밸브 스풀이 중립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현상을 잘 이해하는 것은 세월호가 최초 선회를 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수동 조타 매뉴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 조타 모드 매뉴얼은 타각 신호에 따른 조타 명령과 실제로 실행된 타의 각도가 차이가 났을 때 그 차이를 0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수동 조타 매뉴얼이 작동하기 위해서 타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단계와 인식한 후에 타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작동하는 단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타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작동하는 방법은 타가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결국 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유압 시스템이 반대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간단치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리는가와 관련해서 타각 신호와 실제 타의 각도 차이를 인식하는 시각 차이는 얼마인가? 타의 각도 차이를 0도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반드시 작동되는가 등에 대해서 구체적 기술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 펌프만 작동하고 있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유압 회로 도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스타보드 10도까지 타가 간 다음에 파일럿 밸브 B척 전기 신호가 끊겼습니다. 스풀이 중립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스풀이 복귀되지 않으면 유로가 열려 있고 유량이 계속 흘러 타를 오른쪽 스타보드로 계속 밀어 타가 15도까지 왔습니다. 이때 명령된 10도 타각과 실제로 있는 15도 타각의 차이가 인식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수동 조타 매뉴얼이 작동됩니다. 타각의 차이 5도를 0도로 만들기 위해서 타가 왼쪽 포트로 움직여야 합니다. 파일럿 밸브 A측에 전기 신호를 보내지만 스풀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메인 밸브 유압이 그대로 작용합니다. 실린더를 오른쪽으로 계속 밀어줍니다. 타는 오른쪽으로 15도를 넘어 계속 이동해 35도까지 갑니다.
결국 이번 펌프만 가동하는 경우에는 수동 조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동 조타 모드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다음 두 개의 영상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상이 아니었다면은 조타 불능이 됐든지 아니면은 그 하드 스타보드로 가서 있었든지 그 유압 해고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되는 게 확실한데 수동 조타를 하면은 이 휠대로 타가 추종하면은 정상이에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틀리면은 이거는 고장이에요. 그것을 빨리 알고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넘버1 시스템이 고장이다. 추종을 안 한다. 그럼 바로 넘버2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사고를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하다가 전타되어 가지고 충돌하고 사고 난다. 조종기가 자연으로 3도, 자연으로 5도, 자연 15도로 탈을 쓰려고 했는데도 탈을 쓸 수가 없다라는 위 사항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타수가 우연 스타보드 10도까지 탈을 돌렸고 15도 갔을 때 수동 조타 매뉴얼이 작동한다고 가정합니다. 파일럿 밸브 B측에 전기 신호가 가서 스풀이 동시에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메인 밸브 스풀도 왼쪽으로 이동하여 유로가 열립니다. 실린더 내 유압이 작동하여 실린더를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타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10도까지 갑니다. 타가 10도까지 도달하면 전기 신호가 끊겨 1번 유압 펌프 측 파일럿 밸브는 중립으로 복귀하고 메인 스풀도 중립으로 복귀합니다. 1번 유압 펌프 측 1번 유압 시스템 파일럿 밸브 A 측에 전기 신호가 갑니다. 파일럿 밸브 스풀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메인 밸브 스풀도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1번 실린더 내로 유량이 들어가 유압이 작동합니다. 실린더를 왼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실린더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과 왼쪽으로 미는 힘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나 실린더는 결국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하여 타를 35도까지 이동시킵니다. 아래 그림은 타가 중립에 있었을 때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넘버 2 실린더에 있는 유량과 넘버 2 실린더에 있는 유량이 같다는 그림입니다. 넘버 2 실린더 위와 아래에 유량을 공급하는 게이트 밸브가 그려져 있습니다. 넘버 1 실린더 위 아래에도 게이트 밸브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밸브는 회로도상에 모래시계처럼 표현되고 기능은 유량을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유량을 빠져나오게 하는 유량 조절 밸브입니다. 유량이 들어가고 유량이 빠져나올 때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탈을 쓸 때 들어가는 유량색은 파란색이고 빠져나오는 색은 빨간색입니다. 왼쪽으로 탈을 쓸 때는 들어가는 유량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빠져나오는 유량은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오른쪽으로 탈을 쓸 때 유량은 넘버 2 실린더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탈을 쓸 때는 넘버 1 실린더로 유량이 들어갑니다. 유압 펌프 두 대를 가동할 때 오른쪽 우현 스타보드 10도에서 고착 현상이 발생했을 때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실린더 내는 오른쪽으로 미는 힘과 왼쪽으로 미는 힘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버 2 실린더로는 오른쪽으로 피스톤을 밀기 위해서 유량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1번 실린더에서는 왼쪽으로 밀기 위해서 유량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베르누이 법칙에 따르면 유량이 들어가는 유량과 빠져나오는 유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넘버 2 실린더로 들어가는 유량은 넘버 2 실린더에서 빠져나오는 유량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넘버 1 실린더 내에서 들어가는 유량과 빠져나오는 유량은 같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 넘버 2 실린더로 유량이 들어가면 넘버 1 실린더 내의 유량이 빠져나오고, 반대로 넘버 1 실린더에서 유량이 들어가면 넘버 2 실린더에서 유량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넘버 2 실린더로 들어가는 유량이 들어간 만큼 피스톤을 밀지 못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들어간 유량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넘버 2 실린더 내에 있는 다른 게이트, 밸브를 통해서 유량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유압 조절 밸브 중 세이프 밸브 기능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실린더에 들어가는 유량은 들어간 만큼 유량이 빠져나와야 하므로 1번 게이트 밸브로 들어가는 유량은 다른 게이트 밸브를 통해서 유량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넘버 2 실린더로 들어가는 유량도 넘버 2 게이트 밸브를 통해서 유량이 빠져나오고, 넘버 1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유량과 빠져나오는 유량이 같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미 오른쪽 우연 스타보드 10도 내지 15도 간 상황에서는 넘버 2 실린더 내의 유압 최적량이, 즉 부피가 넘버 1 실린더 내의 유량 최적량, 즉 부피보다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어가는 유량의 압력 크기는 24.7 메가파스칼이고 빠져나오는 유량의 압력도 24.7 메가파스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우연 스타보드 10도로 갔었을 때 넘버 2 실린더와 넘버 1 실린더 내의 유량의 최적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중립 상태에서 오른쪽 10도만큼의 실린더 내 피스톤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즉 넘버 2 실린더는 오른쪽으로 10도만큼 갔고 넘버 1 실린더 내의 피스톤은 10도만큼 빠져나오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실린더 내의 상황을 유속과 압력을 비교해 보면 베르누이 법칙에 따라서 넘버 1 실린더 내의 유속은 넘버 2 실린더 내의 유속보다 빠르고, 반면에 압력은 넘버 2 실린더가 넘버 1 실린더 내의 압력보다 큽니다. 따라서
따라서 실린더 2 넘버 2 실린더가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넘버 1 실린더 내에서 왼쪽으로 미는 힘을 이기게 됩니다. 결국 넘버 2 실린더의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우연 스타보드 35도로 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종합하면 2번 펌프와 1번 펌프를 가동 중에 오른쪽 우연 스타보드 10도에 도착했을 때 솔레노이드 밸브 B 고착 현상이 발생했다면 가정한 수동 조타 매뉴얼이 작동하는 15도까지는 넘버 2 실린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15도에서 수동 조타 모드 매뉴얼이 작동한 이후에는 넘버 2 실린더에서 오른쪽으로 미는 힘과 넘버 1 실린더에서 왼쪽으로 미는 힘이 충돌하지만 결국 넘버 2 실린더에서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커서 넘버 1 실린더에 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는 35도까지 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사고 당일 10시쯤에 세월호타가 자연 8도로 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월호가 기운 직후에 박한결은 울리는 알람 전부를 껐습니다. 그 이후에 타기 알람이 울리자 타기 알람을 껐습니다. 타기 알람을 끄면서 2번 유압 펌프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2번 유압 펌프가 정지되었습니다. 조준기는 세월호가 기운 후에 최종 자연 15도로 타를 작동시켰고 조타 핸들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9시 21분까지 주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으므로 1번 유압 펌프는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2개의 펌프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 유압 펌프가 작동하고 1번 유압 시스템 파일럿 밸브 A측에 전기 신호가 가면 파일럿 밸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메인 밸브도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유압을 공급합니다. 유압이 1번 실린더로 전달되어 실린더를 왼쪽으로 밀게 됩니다. 타는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최종 자연 8도가 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자연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설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으로 타가 가 있는 상황에서 자연 15도로 전기 신호가 계속되었다면 타는 자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